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바로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. 실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파산 관제인 보고서인데 물론 저희가 다룰 내용은 사건 번호나 채무자 정보 같은 건 전부 익명으로 처리된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니까요. 그래서 저희는 정말 딱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요. 한 사람이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, 그 과정은 어땠는지, 또 마지막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정보는 비실명 처리된 자료라는 점. 네. 네,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보고서를 보니까 이 채무자분은 68살 남성이시고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. 현재 직업은 없으신 상태고요.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1990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 일용직으로만 생계를 유지해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 수십 년간 일용직으로 생활하셨다는 점이 이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보고서에서도 이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른 시점을 2015년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. 2015년이요. 꽤 최근이네요. 원인이 뭘까요? 그 원인으로는 역시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을 잃으셨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말이죠.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아, 복합적이군요. 근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건강 문제까지 좀 생기셨다고요? 용직에 의존해 오셨던 건데 이제 건강까지 나빠지니까 더 버티기가 힘드셨던 거죠.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. 네, 그러니까 불안정한 소득 구조가 이런 질병 같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가족 관계는 좀 어떤가요? 보고서에 나와 있나요? 네,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. 2002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고요.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현재 22살 된 따님이랑 같이 살고는 계시는데 부양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하고요. 아, 그냥 동거만 하시는 거군요. 네,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머님, 86세 어머님이 계시고 다른 자녀분들도 있는데 다 따로 살고 계시고 역시 부양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면 정말 홀로 모든 걸 좀 감당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셨네요? 그렇죠. 결국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니까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. 채무 내역을 보면 총액이 한 7,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. 좀 특이한 점은 채권자가 딱 한 곳, 한 금융기관 그룹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. 아, 한 곳에요. 7,8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빚은 언제 어떻게 생긴 걸로 나오나요? 보고서에 따르면요. 2004년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. 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거나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요. 일부는 사업자금 명목으로도 쓰였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알기 어렵습니다. 그럼 체난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. 네, 다행히 그 파산 절차에서 좀 골치 아픈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그런 재단 채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분의 재산 상황은 어땠을까요? 가진 재산이 거의 없으셨다고요? 네, 그 부분이 참... 네, 보고서상으로는 정말 가진 재산이 거의 없으세요. 월세 보증금 50만 원, 그리고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, 해지 환급금이 한 194만 원 정도? 그게 전부입니다. 보증금 50만 원이랑 보험 해지 환급금 194만 원이요? 네. 그래서 이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원래 이 재산을 처분해서 그러니까 환가해서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하거든요. 그렇죠. 그게 원칙인데 네,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관제인이 그 환가를 포기했습니다. 포기했다고요? 네, 왜요?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? 정확합니다. 환가 포기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일단 보증금 50만 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압류 금지 채권 범위 안에 있거든요.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라 건드릴 수가 없고요. 보험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도 이게 전액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금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한 44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. 아, 44만 원. 네. 그러니까 이 돈 받자고 절차 진행하고 시간 쓰고 노력 들이는 게 실익이 없다.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. 그렇군요. 실익이 없어서 환가를 포기했다.
그럼 이제 관제인이 조사를 쭉 진행했을 텐데요. 여기서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보통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 관제인이 채무자한테 재산이나 소득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하거든요. 뭐 통장 내역이라든지 보험 계약 사항이라든지. 그러면 채무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관제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셨다고 해요. 약간 비협조적이었던 거죠. 어허, 왜 그러셨을까요? 글쎄요, 뭐 사정이 있으셨겠죠.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2024년 10월 30일이래요. 채무자 본인이 이 파산 신청이랑 면책 신청 자체를 그냥 전부 다 취하해 버렸습니다. 네, 스스로 취하했다고요? 아니, 왜요? 거의 이제 다 끝나가는 단계 아니었나요? 환가도 포기됐고. 그렇죠.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 정말 의외의 상황이었죠. 보고서에는 왜 취하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저희도 추측만 할 뿐이고요. 다만 중요한 건 채무자 본인의 신청을 그냥 걷어들였기 때문에 관제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어진 거죠. 아, 신청 자체가 없어졌으니까. 네. 그래서 관제인은 이 채무자의 신청 취하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종결하고 법원에다가 이 파산 절차 그냥 폐지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. 당연히 면책 신청 자체가 취하됐으니까 뭐 이 사람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, 즉 면책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 같은 것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된 거고요. 모든 게 그냥 딱 중단된 셈입니다. 정말 예상 밖의 결말이네요. 아니, 수십 년간 그렇게 어렵게 사시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서 마지막 방법으로 파산 신청까지 하셨는데 그걸 또 스스로 걷어들이셨다니. 참. 오늘은 이 익명의 보고서를 통해서요. 한 개인의 정말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, 또 건강 악화, 그리고 파산 신청부터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과정까지 쭉 따라가 봤습니다. 네. 이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그냥 빚을 없애주는 어떤 법적인 절차, 그 이상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그 과정 속에는 정말 당사자의 복잡한 심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변수들이 얽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나요?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고 스스로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왜 마지막 순간에 그 문 앞에서 다시 발길을 돌렸을까요? 이 보고서 너머에 있을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